자,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무적 감면. 자, 이것은 불능미수만 되죠. 장애미수는 이무적 감경만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발각이 두려워서 범행을 중지했을 때는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로 보죠. 3번.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입니다. 자,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는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안 된다 했죠. 중지미수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X. 자,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능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하고 5번이 겹치긴 하지만 지금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겹쳤다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위험성은 제가 추상적 위험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급 청구는 손해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범이 된다. 이거 어디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여기까지 맞아요. 기초는 행위자 인식을 놓고 판단하는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일반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행위자를 기초로 행위자가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 기초는 맞는데 판단은 일반인이 합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피고인의 사정을 놓고, 그 말은 피고인이 인식한 것을 기초로 하여 여기 일반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행위자 기초로 행위자가 판단한다 했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 점을 명확하게 해두시고. 자, 됐죠?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미수라고 합니다. 전부 다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가 될 수가 없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기수가 이른 후에는 중지미수가 안 되죠. 기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그건 감경 문제이지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강론책에서 배우는데 약취인한 자가 인지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게 되면 해방 감경 규정이잖아요. 해방 감경 규정이란 말은 감경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감경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도 중지미수와 차이가 있고, 해방 감경 규정은 이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인지를 풀어주면 이 임의적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착수하였는데 간곡한 부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지를 했을 때는 중지미수가 되죠. 동그라미. 21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주관설 알아두세요. 주관설은 거의 대부분 불능미수로 보는데 딱 하나만 뺍니다. 그것이 미신범입니다. 그래서 주관설은 미신범을 빼고
나머지 100% 모두 다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주관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수단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이제 불능미수라 하죠.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를 처벌한다. 맞습니다. 자, 3번. 프랑크 공식 앞에서 배운 적 한 번 있어요. 프랑크 공식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기를 원치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되고, 즉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아, 그게 중지미수고,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 이렇게 보는 것이 프랑크 공식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공모자 중 1인이 자의로 범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서 범죄 결과가 발생하면 그 뭐가 됩니까? 그건 중지미수가 안 되죠. 그치? 여기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서 결과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자도 이 기술범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겁니다. 공동정범 원리에 따라서 중지미수가 안 돼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22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이건 강론책에 나오는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기수가 됩니다. 미수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 협박죄는 우리 판례가 위헌범으로 봐요. 강론책 가면 나오고요. 1분만 들어갔더라도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착수가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기수가 됩니다. 미수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 기수네요. 손전등으로 비춰본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절도죄는 예비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2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겁이 나서 그만두었다. 중지미수 안 되죠. 장애미수입니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중지미수가 된다고 했죠.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불능범위입니다. 자, 본인인 것처럼 가정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라 했어요. 물론 예외는 있다 했지만 원칙적으로 착수는 아닙니다. 그 예외가 되는 것도 제가 출제가 된다 했죠. 그렇지. 여기.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착수가 아닙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착수가 되는 겁니다. 24번.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1번. 여기 장애미수죠. 장애미수 나와 있네요. 기수범과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감경 안 해줘도 됩니다. 임의적이라서. 그래서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여지가 있어요. 불가능. 틀렸습니다. 자, 공모자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서 결과 발생하면 기수라니까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중지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자, 예비임무 단계에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안 된다 했죠. 자, 4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착수가 됩니다. 소제기 시에 착수가 돼요. 25번.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기억입니다. 여기 강간하고 했잖아요. 그치? 합동범인데 지금 강간하고니까 기수입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에 따라서 다른 자도 기수가 되는 겁니다. 미수가 아니고 기수. 겁이 나서 그만두었다. 장애미수입니다. 중지미수가 아니다. 동그라미. 자, 이건 뭔가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장애미수죠. 불능미수죠.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입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돈을 받았다고 다 기수는 아닙니다. 소지 입수 상태에 있었다거나 매매와 근접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것이 착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돈을 받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6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 장전했지만 탄알이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능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불능미수죠.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이고요.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한 것 불능범으로 봤죠? 그래서 여기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능범으로 본 판례입니다. 공유자가 승낙받지 않고 멋대로 가등기 경리하면 기수가 됩니다. 횡령죄 기수. 발각이 두려워 그만두었다.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라고 했죠. 2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협박죄, 특수도주죄,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증거인멸죄 없어요. 2번 예비죄 중지미수 인정되지 않죠. 자, 밀항하고자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밀항을 포기한 거 음모에 불과하고 예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음모로 봤습니다. 그래서 음모가 예비보다 선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라고 봤습니다. 28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1번입니다. 제주상의 애로, 판로 문제, 공포 이런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죠. 가압류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고요. 자, 요 3번은 학설인데 이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히르뽕 제조를 시도했는데 기술 부족으로 완제품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건 미수죄로 보는 거죠. 틀렸습니다. 근데 미수죄인데 이것은 장애미수로 봤어요. 장애미수. 왜냐하면 여기도 미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판례 판결 요지에서 위험성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위험성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능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로 보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는데 이건 3번 이제 학설이거든요. 학설인데 이제 그냥 곁들여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예전에 사법시험에 요 문제가 2012년도 승지 문제잖아요. 근데 그 2000년도 초반에 이것이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승진해서 베낀 거죠. 어떤 견해인지 보시면 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했던 사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누구를 갖고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가 이게 무슨 견해입니까? 이것이 구치위험설이란 말이죠. 구치위험설. 이런 위험성, 이런 비판점 때문에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판 때문에. 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가 추상적 위험설이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자, 명백히 사정거리 바깥에 있는 자에 대해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충격한 경우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구체적 위험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만 받으시면 되겠고 이 지문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법시험에 1번 나왔고 여기 승진에서 1번 나왔고 시험 2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